자, 앞에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3장까지, 우리 13장이 뭐였죠? 유효성 검사했죠. 이제 14장인데, 우리가 EL 표현식이랑, 익스프레션인데, 뭐, 열등간에 EL 표현식이랑, 그리고 우리가 이제 JSTL이라는 아파치에서 제공을 해주는 태그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JSP 안에 있는 자바 코드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등장한 게 바로 EL과 JSTL의 태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페이지 지시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태그 라이브 지시자는 추후에 배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보도록 하는데요. 자, 한번 보죠. 자, EL 해서 자, Expression Language의 약자고요. 어떻게 보면 JSP에서 우리가 스크립트 릿 중에서 Expression이라는 게 있었어요. 표현식, 그죠? 예, 그 표현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자바 코드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바 코드를 없애기 위해서 대체 방안으로 이렇게 등장한 게 바로 EL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EL은 Expression Language라고 하고 표현식 또는 액션 태그를 대신해서 우리가 값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Expression은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스크립트린 옆에다가 이제 이꼴 해가지고 여기에 자바 코드이기 때문에 자바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미콜론을 표시하지 아니했다, 그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달러 해서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값을 표식을 할 수가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쓰셔도 되고 그런데 원래 취지가 JSP하고 로직하고는 뷰 단과 컨트롤러 단은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할 때 편리하기 위해서 모델 1에서는 뭐 JSP 파일 안에 우리가 이렇게 스크립트릿이나 익스프레션을 이용을 해서 값을 표기를 합니다. 솔직히 모델 1에서는 작으니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큰 단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규모가 큰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표현식하고 그러니까 뷰 단과 모델 단 그리고 컨트롤러 단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나눌 때 뷰 단에 최대한 자바 코드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한 우리가 일종의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울러 뒤에서 나올 EL 태그 끝나고 나서 나올 JSTL은 그러한 용도로 일단은 개발이 돼서 그거는 태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모든 게 태그로 되어 있고 자바 코드를 태그로 다 우리가 태그를 대신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이렇게 달러 중괄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뭐 산술 관계 논리 조건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잘 아시니까 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앞에 거는 우리가 뭐 어떠한 값을 표현을 할 때 표현식 대신에 EL 표기법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액션 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bin을 이용을 한다. bin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set property, get property를 이용을 해서 setter를 호출하고 getter를 호출하고 등등을 했다. 그죠? 예. 그래서 get property는 getter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 이 네임의 멤버는 과연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재규, 왜 내한테만 묻노, 씨, 하면서. 이 뭐고, 이거?
어? 효지야 이거 뭐고? 자,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네임이기 때문에 네임 속성이기 때문에 아이디 속성이 아니죠. 예, 아이디 속성이야 제가 그랬다시피 참조 변수라고 했는데 제가 요거 잘못 적었어요, 솔직히. 잘못 적었어요. 근데 효제는 안 썩네. 여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네임을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아이디를 줘야겠죠. 그죠? 예? 그래야 우리가 참조 변수잖아. 참조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아이디 값을 주면 우리가 이게 곧 뭐예요? 멤버라는 인스턴스, 즉 참조 변수에 가서 참조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름의 값을 갖고 온나 이 뜻이잖아. 맞나요? 우리 그래 배웠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길게 쓰지 아니하고 단 요걸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익숙했던 자바 코드죠. 그죠? 아닌가요? 이거 자바 코드 이렇게 익숙하잖아. 참조 변수 참조 변수 메서드.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액션 태그를 이렇게 우리가 바꿔 줄 수도 EL 표기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아하 이게 이런 놈이 이런 역할을 하는 놈이지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도 만약에 웹 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표현식을 EL 표기법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JSTL하고 같이. 그래서 많이 보시게 되면 자 이러한 내용이 아하 EL 표기법으로 값을 갖고 오고 멤버 변수의 값을 갖고 오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때요? 자 물론 이렇게 적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바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울러 이거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적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네임 속성과 값을 줘야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독성도 일단 괜찮고 알고만 있다면 말이죠. 맞나요? 알고만 있다면 모르면 이게 뭔 소린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배웠다면 아 이게 뭐 그 게터네 아니 뭐 그냥 값 갖고 오는 거네 값 찍는 거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 이렇게 하면 코드도 줄일 수가 있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 JSP나 뭐 스프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웹사이트를 만지작거리시다 보면 이러한 코드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럼 그때 짜지는 못할 망정 읽을 줄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EL의 내장 객체인데 똑같아요. 내장 객체. 자, 페이지 스코프, 리퀘스트 스코프, 세션 스코프,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앞에 전미사가 전부 다 스코프로, 뒤에 전미사가 전부 다 스코프로 붙었기 때문에 범위를 나타낸다.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스코프 할 때 범위를 줄 때 페이지를 주게 되면 그 페이지 내에서만 그게 작동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리퀘스트는 요청할 때까지 처리를 해주고 세션은 그 세션이 invalidate 될 때까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는 어플리케이션 날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서버 다운 될 때까지 참조하는 객체가 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람 values 그리고 init 파람 쿠키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코드로 쳐보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아무튼 이러한 내장 객체들이 존재를 하더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내일 아니면 다음 시간에 뭐 만약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요까지 하고 하나 끊고요. 실습 좀 해봅시다.